자, 이제 시간의 끝으로 가서 빌딩의 102층에서의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 퍼진 입자 안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와 양전자가 나선 궤적을 그리면서 서로 가까워지다가 소멸. 그리고 성강의 작은 점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공간은 암흑천지일 것입니다. 빅뱅 후의 상황과 뭐 비슷하겠지만 입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죠. 102층에 도달했을 때, 즉 시간의 끝에서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힉스장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에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힉스의 주장에 의하면 원래 입자들은 질량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힉스장이 이 입자들에게 질량을 주면서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타임라인에서 힉스 입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질량은 이 힉스장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힉스장의 값이 변하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돌변을 하겠죠. 네, 현재 이제 힉스장의 값은 이제 246으로 빅뱅 후 이 힉스장의 값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입자의 질량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힉스장의 값이 변한다면, 네, 지금 이제 현재 힉스장은 단단한 장벽에 갇혀 있지만 양자 터널 효과를 통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양자 터널 효과라고 하는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는 입자가 장벽을 통과하는 그런 현상을 양자 터널이라고 합니다. 지금 입자의 에너지는 한 요 정도인데 지금 훨씬 입자의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입자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입자는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 장벽을 통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터널 효과라고 하고요. 이 현상은 아마도 이제 벽이 굉장히 두껍거나 벽이 높을수록 그 입자가 탈출한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불가능한데 하지만 이제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힉스장은 이렇게 지금 단단한 장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요 방금 설명해 드렸던 양자 터널 효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먼의 분석에 의하면 이 모든 공간의 힉스장 값이 동시에 변하지는 않고요. 순차적으로 변하겠지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돌변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예측을 해보면 데이터에 의하면 102층에서 359층 사이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거의 이제 불가능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엔트로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당신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뭐 생각, 기억, 감각 등은 두뇌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지금과 같은 배열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구조 없이 그냥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어떤 입자들이 갑자기 아주 우연히 한 곳에 모여서 저 엔트로피 상태가 되는데 우리의 두뇌와 똑같은 상태로 배열이 된다면
이 입자의 어떤 집합체는 우리와 똑같은 기억, 똑같은 생각,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할 것 같은데, 네. 이 책에서는 이제 뭐 끔찍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사고체를 볼츠만 두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볼츠만 두뇌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건데, 뭐 확률이 0인 1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공간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게리 기븐스는 바로 이제 호킹의 동료인데, 호킹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서 복사가 방출된다고 한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게리 기븐스는 우주 지평선에서 복사가 방출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체는 그 한계 온도까지 필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생각으로 다시 또 타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극적으로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볼츠만 두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은 무려 10의 또 10의 68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어떤 시간이 다 막 이런 식으로 뭐 68층, 뭐 아니면 뭐 지금 우리 빅뱅은 10층이 되겠죠? 10층, 68층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이 볼츠만 두뇌 같은 경우에는 10의 68층이라고 하니까 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미래가 되겠죠. 네, 그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우주도 다 뭐 끝나고 그 우주의 최후에 남게 될지도 모르는 볼츠만 두뇌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볼츠만 두뇌 정말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계속 극적으로 부활했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거라면 우리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맞을까? 아니면 뭐 혹은 이 지금 내가 볼츠만 두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심을 거둬도 된다고 합니다. 주변을 살펴본 후에 몇 초 후에 다시 둘러봤는데 대부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뭐 이런 의심을 거둬도 됩니다. 볼츠만 두뇌의 그 가설의 핵심은 바로 마음과 같은 복잡한 구조체, 그 입자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우주 지평선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암흑 에너지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즉 암흑 에너지가 약해지면 우주 지평선도 사라지고 결국은 이러한 구조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확률도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암흑 에너지라는 건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뭐 강해질 수도 있고 아직 그 약해진다는 증거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어마어마한 시간, 이때쯤이면 아마 우주도 이미 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건으로 이제 암흑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속 팽창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공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음의 암흑 에너지도 있겠죠? 반대로 공간을 안으로 압축시키는 그런 중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암흑 에너지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 팽창하는 공간에서 반대로 수축하는 그런 일대 전환을 맞게 되겠죠, 우주 공간이. 네, 이렇게 우주 공간이 수축되는 거, 바로 빅뱅의 역과정인데 빅크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볼츠만 두뇌가 나타나기 전 뭐 이 시간보다는 훨씬 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이 이제 빅크런치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결국 미국의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인데 요 세 사람은 거대한 충돌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가 빅뱅 했다가
다시 빅크런치, 소멸됐다가 약간 이렇게 반복하는 주기적 우주이지 않을까라는 주기적 우주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알렉산더 프리드먼은 순환 우주론을 제안을 했고요. 이 아이디어는 리처드 톨만에 의해서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주의 순환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굳이 시작점을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질문을 그냥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제2법칙의 위배가 되는데 내용인즉슨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엔트로피가 쌓인다면 지금까지 반복된 주기는 유한해야 하고 결국 역사가 유한하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요 두 사람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매 주기가 진행될 때마다 엔트로피가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팽창을 하게 되면 물질과 복사가 희석이 되고 그 뒤에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력이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환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11에서 12층 정도면 끝나게 되고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빠르게 수축이 됐다가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계속 순환이 되니까 아마 우주 달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엠파이어 빌딩이 아니라 아마도 무한 빌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계절처럼 매번 이제 찾아오는 반복되는 그런 우주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학계의 대세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발견된 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순환 우주론과 그 인플레이션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우주가 시작될 때 중력파의 강도입니다.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이 중력파의 강도가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관측 가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순환 우주론은 이 중력파의 강도가 약했다. 새로운 주기가 되면서 약해져가지고 관측이 지금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중력파의 감지 기술이 개선이 되면 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주론과 순환 우주론 중에 어떤 이론이 옳은지 아마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